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여기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이제 해리스 대 트럼프 대 해리스 분위기가 어떤지, 워낙 언론은 이미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고, 댓글에서 알려주신 대로 한국 뉴스를 조금 보니까 거의 뭐 원사이드하게 해리스 편을 드는데, 이래서 요즘 참 언론을 믿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테슬라에 대해서도 너무 전기차 요즘 또 집중 포화가 있다 보니까 정보를 선별해서 듣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분위기, 제가 또 이 주변 로컬 분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좀 또 떠오르는 게 있어서 또 구독자님들에게 조금 이렇게 쉐어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전 기본적인 스탠스가, 미국은 시스템 정치고 누가 되든지 대통령이 그렇게 큰 권한을 갖기가, 원사이드한 권력을 그래도 조금 변하게 하겠죠. 근데 뭐 드라마틱하게 뭐 엄청나게 막 밀어붙여서 바꾸는 게 쉬운 나라가 아니라서요. 견제와 균형이 잘 돼 있어서. 그리고 저는 뭐 양쪽 당 다 글쎄요, 참 썩 항상 제가 얘기하는 차악을 고르는 건데, 요즘 들어서 양쪽 다 별로 뭐 저는 그래서 누구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사실 정치에 무관심이 되고 일도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또 구독자님들의 요청과 이렇게 해서 그냥 현지 분위기 맛만 보는 정도로, 저는 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좀 색다르게, 이런 부분들은 주변 전문가분들도 잘 얘기를 하지 않는데, 혹은 희귀하거나 얘기했는데도, 근데 그런 부분들이 들려서 또 저만의 그런 부분을 전기차 위주로, 당연히 이건 전기차 옹호하는 채널이니까요, 그쪽 방향으로 위주로 또 풀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테슬라 뉴스나 제가 또 이렇게 새삼 다시 또 느끼게 되는 것들, 해리스 대 트럼프 대 해리스, 지금 언론에서 여기도 워낙에 해리스 쪽 편을 그냥 들어주다 보니까 진짜 해리스가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해리스가 여론조사상 앞서는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수의 표를 얻는다고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접선거죠. 그래서 좀 따져볼 게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이거 사실 힐러리 때도 제가 느꼈거든요. 전 심지어 힐러리가 되는 줄 알고 재미도 없겠다, 원사이드겠네, 그때도 언론이 완전 힐러리 압승을 막 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트럼프더라고요. 샤이 트럼프가 있죠. 숨겨진 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트럼프가 조금 더 앞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3자인 케네디 표도 있거든요. 이분이 근데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좀 문제가 터져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주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위드 케네디나 없는 케네디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약간 트럼프한테 소폭 조금 유리한 면이 조금 보여서. 근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히든 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초박빙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팩트만 보면은 현재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앞서는 거는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고, 그걸 이제 평균 낸다든지 데이터가 막 난무하거든요. 그러다가 적당히 평균 내면 해리스가 트럼프를 좀 오버하는 건 맞는데, 그게 그렇게 엄청나냐? 아직은 아닙니다.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길 해리스는 바라겠죠. 그래서 이게 더 벌어지면은 뭐 확실히 해리스가 우세하겠죠. 근데 그 정치라는 게 참 움직이는 생물?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라는 게, 이건 제가 며칠 전까지 조사한 거 기준이기 때문에 또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보면은 트럼프 대 바이든, 이렇게 보면은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원사이드였더라고요. 그 총 맞은 이후로는 완전 트럼프 대통령이 원사이드합니다. 특히 이제 스윙 보트를 쥐고 있는 주요 이제 스윙 스테이트, 아까 말한 간접 선거 영향으로 인해서 그쪽 주들 보면은 그냥 거의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이더라고요. 이게 선거가 이렇게 갔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피했겠지만, 전 대통령이
바이든으로서는 이제 승산이 없으니까 당 차원에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 이렇게 바뀌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도 남은 3개월, 그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충분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정도는 요거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해리스가 다시 한번 앞서는 건 맞다. 근데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앞서는 건 아니다. 샤이 트럼프든 히든 표라든지 케네디 저 후보의 이제 표들이 가는 행방들 아직까지 변수들이 남아서 요런 정도면은 초박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좀 너무 과대 포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발견한 새로운 사실이 뭐냐면은 주변 이제 특히 이제 좀 나이 있으신 분들 여기 캘리포니아에 오래 사신 분들 몇 분하고 얘기할 그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깜짝 놀란 게 공화당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스테이트입니다. 그냥 뭐 지금 이 분위기로는 뭐 그냥 여태까지 꽤 오랫동안 민주당 스테이트죠. 그냥 쭉쭉 민주당 스테이트인데 이 나이 드신 분들 얘기 들으면 요즘 로컬 분들 좀 얘기해 보면은 이 레드웨이브라고 하죠. 약간 공화당스러운 냄새들이 팡팡 좀 나더라고요. 근데 개빈 뉴섬도 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레드웨이브는 확실히 있다. 근데 있긴 있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주가 바뀔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배울 점이 뭐였냐면은 자, 이제 공약을 보죠. 아직 해리슨 많은 게 안 나왔지만, 특히 이제 전기차 위주. 그리고 제가 또 여기, 그 일론 머스크랑 또, 이렇게 대담을 했기 때문에 또 오늘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 거긴 합니다.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X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게 되게 길고요. 그리고 뭐 이제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초반에 시작도 안 해서 하기 집중해서 잘 저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또 워낙 기사들이 많아서 뛰어난 AI 신공으로 좀 요약도 하고 이래서 저도 좀 취합해서 또 저만의 생각을 또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게 다 원동력이 돼서 자 어떤 포인트냐면 이 해리스의 전기차 공약을 보면 그냥 바이든과 대동소이합니다. 이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캘리포니아에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거나 혹은 로컬 분들이 약간 이제 공화당스럽게 변하는 게 약간 이런 부분에 신물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율 배반적인 거,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점. 자, 해리스는 뭐 바이든이랑 비슷하면 친전기차입니다. 프로 EV 폴리시죠. 뭐 그리고 포커스 온 클라이밋 체인지. 그러니까 전기차 위주의 정책을 그대로 뭐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더 좋을 것 같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전기차 옹호자면은 해리스 쪽을 드는 게 맞는데 제가 전에 바이든한테도 얘기했지만 앞뒤가 안 맞거든요. 뭐가 안 맞냐면은 현재 노조는 자동차 노조는 바이든, 해리스를 지지합니다. 서로 이렇게 좀 쿵짝이 좀 맞아가는 경우가 생기죠. 내연기관 노조거든요. 노조는 첫 번째 타이틀에서 전기차를 반대합니다. 그냥 멤버 성명 낼 때 보면 북 같은 거 하나 내면 그냥 첫 줄이 그냥 전기차 반대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자동화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상충되는 거죠. 근데 노조는 해리스를 지지를 합니다. 바이든에서 이제 해리스로 바뀌었어도 해리스를 지지하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모든 정책적인 면에서 약간씩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 친환경은 해야겠고 노조표는 받아야겠고 이러니까 뭔가 마쿠에서 뭔가 딜을 했겠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죠. 그에 반해 트럼프는 믹스드 뷰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랑 얘기했는데도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뭐 전기차를 다 탈 필요가 있냐. 그렇지만 그 테슬라에서 나오는 상품이 끝내주더라. 약간 이게 애매모호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필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솔직함. 그러니까 노조표는 받아야 되니까 내연기관 편이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분은 좀 숨기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때 너무 막말을 하시죠. 저도 그분이 너무 그 말을 좀 세련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지지층이 이제 중부의 백인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이 막말을 너무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유색인종이라든지 좀
예, 저 같은 사람들한테서는 거부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도 참 뭐, 예, 전 누구도 지지를 그래서 안 합니다. 누가 되든 뭐, 참, 다시 한번. 그렇지만 확실히 그런 부분들은 좀 피로감이 있다. 그러니까 해리스 쪽, 민주당 쪽 정책은 아니 그냥 타이틀만 놓고 봐도 이게 앞뒤가 분명히 뒤에 뭘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그런 부분이 좀 덜하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먹히지 않나. 그리고 캘리포니아 사람들도 요즘 노숙자 문제라든지 이런 실효성에 대해서 이상적인 걸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그 법이 실행됐을 때의 실효성? 그런 게 다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아니, 전기차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저도 바이든을 이렇게 뽑아야 되나? 그런 얘기도 한 번 이렇게 했었지만 아니 이분이 노조하고 이렇게 갖고 가면은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빤히 앞뒤가 이게 양쪽이 너무 판이하게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런 거를 적당히 이제 타협하는 게 정치인의 일인데 그게 좀 솔직하지 못한 모습.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랑 이런 트럼프의 대담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이미 어느 정도는 좀 트럼프와 얼라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민 문제라든지 범죄 이런 것들. 그래서 저도 참 이게 어렵다. 그렇지만 단지 구독자님들에게 현지 분위기에서 이런 민주당 원사이드한 주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아킬레스건 좀 건드려지는 부분 분명히 노조랑 내연기관 쪽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뭔가 딜을 했을 텐데 겉으로는 프로 EV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구린 면들 그런 게 더 이렇게 보여서 그런 솔직하지 못한 점 정리하면 솔직하지 못한 점이겠네요. 이분은 좀 세련 트럼프 전 대통령 좀 세련되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여러 기사들을 보더라도 친전기차적인 뭐 온갖 칭찬 일색이죠. 근데 그게 뭐 전 지금 이제 현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 노조 앞에 가서는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만큼 밀어붙일 수 있냐 실효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꽤 레드웨이브를 다시 한번 조금 느껴서 이런 부분이 해리스의 걸림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도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딱히 이분이 이렇게 뭐 보여준 게 없어서 물론 여론조사는 앞서가고는 있는데 일종의 컨벤션 효과죠. 처음에 이렇게 붐업을 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쏠리고 여론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남은 3개월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해리스에게 큰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걸 좀 세련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급반전된 원래 바이든 때는 자기가 엄청나게 우세하다가 이게 급반전된 거에서 좀 당황하셨는지 더더욱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제이디 벤스도 그렇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다시 한번 살짝 다니면서 느낀 건데요. 테슬라 슈퍼차저는 진짜 넘사벽입니다. 이게 몇 년이 흘렀는데 그냥 넘사벽이고요. 이제 한 50개, 60개 깔아놓은 데 가니까 한두 대는 이제 타 브랜드도 와서 충전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미국은 전기차 충전은 그냥 테슬라 슈퍼차저. 저는 놀란 게 50도 가까이 되더라도 엄청 더워도 고속 충전이 꽤 잘 되는 게 속도가 근데 약간 느려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저는 불편이 없고요. 애도 있다든지 이제 노약자랑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중간중간 그러니까 저는 좀 중간중간 사실 그게 운전 권장 사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세 시간마다 쓰는 데다가 인원이 많아지면 화장실 간다라든지 이게 여차 이게 지체되는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오히려 전 시간이 남더라고요. 충전하는 시간이. 그래서 전혀 불편함을 기름차 타던 거 비해서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넣고 그냥 무작정 많이 뛰시는 분들한테는 여전히 불만족스럽겠지만 저 케이스에서는 저는 1도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테슬라 슈퍼차저의 위력에 깜짝 요즘도 더 늘어나니까요. 포인트도 늘어나고 이번에 갔던 데를 충전하는데 또 갔더니 그 충전 차저가 더 늘었더라고요. 계속 개수를 확장하더라고요. 쉬지 않고. 이 편리성은 진짜 이것만 하더라도 주행거리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결국 좀 자주 스탑하는 편이라서 안전상 위주로 요즘 더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쓰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행거리는 300마일에 이게 충전 환경이 더 중요하겠구나. 이것 때문이라도 이 회사는 계속 전기차를 잘 팔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 3년 번들 다시 보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걸 약간 FSD를 껴서 팔려는 속셈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슈퍼차저만으로도 저 5,000불은,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조금만 길어도, 그리고 계산해 보시면, 근데 각 동네별로, 차종별로, 주행거리도 다르고, 전기세, 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저게 이익일지 아닐지는 각자 계산을 해보셔야 되지만 이미 검색해보면 다 계산해 놓으신 분들이 많고요. 평균 주행거리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슈퍼차저만으로도 충분히 이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거를 왜 만들었을까? 그냥 택시를 위해서다라고 저는 간략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FSD는 오래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그 참맛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 테슬라가 한 달 갖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같습니다. 3년 정도 보유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발전하는지 자기가 조금만 관심만 있으면 이게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가 보이거든요. 그걸 노린 게 아닌가. 3년 정도 쓰게 되면은 이제 없이는 못 살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렇고요. 저는 뭐 그냥 풀로 다 사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슈퍼차저로 꼬시면서 그러니까 락인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어느 주든지 주행거리가 아무리 전기값이 싸더라도 제가 볼 때 한국인 분들한테는 이게 잘 적용이 안 되겠지만 미국 분들은 로드트립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라고 그러면은 5,000불 다시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 아직도 이거 업데이트를 못 받았는데 이 휠캡이 리콜돼서 뭐 웨일리스트에 있고 설치해 줄 거라는 이메일은 받았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이제 코어 휠 그러니까 주행거리 위주 타이어와 그거에 맞는 휠캡으로도 이제 사이버 트럭이 이제 팔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원활히 제가 빨리 받기 위해서 이거를 선택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슈퍼차저가 이제 많아졌으니까 크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멋도 있고요. 디자인을 위해서. 근데 또 막상 이런 숫자들을 보니까 이제 써본 사람들이 후기를 남겨주는데 주행거리가 짱짱합니다. 뭐 표시상 340마일인데 시내 주행이라든지 전기차는 워낙 시내 주행에서 효율이 극강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런 전비가 잘 나오는 타이어까지라면은 충분히 여기 보면 뭐 400마일까지도 거기다 익스텐더 달면은 뭐 광고한 대로 500마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400마일 후반대는 찍겠네요. 그래서 타이어나 휠캡의 영향이 크다. 현재 저는 그렇게 불만족은 없습니다. 주행거리에 있어서. 더 길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일상이든 고속주행이든 뭐 제가 원하는 거리를 충분히 가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갔었어도 한두 번 차징하는 걸로 끝났기 때문에 한 번 이상 차징하지 않죠. 지금 FSD가 없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질 못해가지고요. 한 분 정도 충전하는 수준에서는 지금 큰 불만족은 없는데 워낙 배터리 사이즈가 크고 이 전기차라는 건 베리에이션이 크기 때문에 주행거리 위주로 세팅을 한다라면은 요 정도도 충분히 뽑지 않을까라는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차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차를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게 있겠더라고요. 빨리 그 568이 돼서 이게 저도 아직 카메라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쵸 풀리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초음파 센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에 닿는 게 이제 카메라로 보고 제가 직접 닿는지 안 닿는지 보고 이제 주차를 하는데도 요게 광각이다 보니까 왜곡이 조금 있다 보니까 약간 여유를 두게 되는데, 그렇게 세우면은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세우지 않고 그냥 적당히 이 정도 띄워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세우게 되면은, 구독자님이 알려주셨듯이 그 슈퍼차저 선 길이가 충분히 닿지 않습니다. 좀 빡빡합니다, 트럭들은. 그래서 빨리 FSD가 업데이트되고 그 파킹도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